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산사의 힘찬 손바닥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는 그 순간, 당신은 칼과 의리가 지배하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용띠해에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당신은 위풍당당한 전사라기보다는 연약한 아기 고양이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한숨이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또 하나의 입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느껴지시나요? 지금부터 일본 무사 가문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파란만장한 일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헬리콥터 부모가 과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중세 일본의 사무라이 가정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당신은 5살부터 무릎을 꿇고 앉아 움직이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했거든요. 가족 사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기본적으로 인내력을 시험하는 고문과 다름없었습니다. 향 연기가 코끝을 간지럽혀도 재채기를 참아야 하고, 무거운 재물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죠. 진짜 시련은 6살이 되면서 시작됩니다.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의식인 머리 깎기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친구들이 겪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상투 모양을 보고 속으로 웃음을 참았죠. 이제는 당신 차례가 된 겁니다. 어린 시절의 부드러운 머리카락과는 영원히 작별하고 하루아침에 어른 같은 헤어스타일을 갖게 되는 거죠. 머리 균형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적어도 이제는 전통 바지인 하카마를 입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아무도 이 옷이 걸어다니는 위험 덩어리라는 사실은 미리 알려주지 않더군요. 그냥 걷는 것조차 익스트림 스포츠가 되어버렸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모험이 되었습니다. 7살이 되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에서 보내던 평화롭고 따뜻한 날들을 그리워하게 될 텐데 그런 시절은 이제 끝이에요. 도장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곳은 편안함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새로운 스승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수업은 놀랍게도 올바른 앉기 자세였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몇 시간씩 같은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다리에서 수천 개의 작은 바늘이 찌르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닌자가 공격하는 것 같은 따끔거림이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선배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태연하게 앉아있지만 당신은 뜨거운 숯불 위에 앉아 말벌떼에게 공격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될 거예요. 처음 손에 쥐게 되는 나무 연습검은 당신의 체중보다 무거운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 연습검을 보쿠토라고 부르는데 당신에게는 끝없는 굴욕감을 안겨주는 도구로 기억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재미있게 노는 동안 당신은 연습검을 땅에 떨어뜨리면 다리가 완전히 마비될 때까지 앉아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최악의 체육 수업과 비슷하지만 절대 끝나지 않아요. 선생님은 실제로 날아가는 파리를 정확히 반으로 자를 수 있는 실력자라는 점이 다르죠. 훈련 과정은 기본적으로 도장 바닥에서 멋지게 미끄러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인생의 소중한 교훈이라고 하더군요. 다른 동료에게 넘어져서 인격을 쌓는다고 하고 기본 자세를 연습하다가 바닥에 얼굴을 박으면 새로운 인사법을 발명했다고 축하해준답니다. 스승님은 항상 한 거대한 산도 한때는 작은 언덕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겨울철이 되면 사무라이로 태어난 것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도장 바닥은 영혼까지 얼려버릴 정도로 차가운데도 불평하는 것은 무사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배우게 되거든요. 발가락이 고드름으로 변해가는 동안에도 명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한 갑옷을 입고 연습해야 하는 시기까지 기다려보세요. 마치 걸어다니는 깡통 안에서 싸움을 배우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13살이 되면 갑옷이 적극적으로 당신을 질식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때 처음으로 진짜 검을 손에 쥐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심오하고 의미 깊은 순간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아무도 검 관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미리 경고해주지 않더군요. 아주 작은 목 하나만 생겨도 갑자기 8대조 조상님을 모독하는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처음 검을 닦다가 자신의 손바닥을 베어서 상처가 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피로 검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시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좀 더 둔한 것부터 시작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승마 양궁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등장합니다. 돌고래 등에서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양궁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운데 말 위에서 표적을 향해 화살을 쏘려고 하면 그 말이 사무라이가 하는 일을 우스워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선생님이 턱을 쓰다듬으며 인내에 대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 때 말은 그냥 킥킥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두 존재 모두 당신을 비웃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드디어 성인식인 겐푸쿠 의례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사무라이라고 불린다는 뜻이에요. 어른처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받게 되고 이전 생활이 마치 휴가처럼 보일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떠안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이름은 사라지고 명예롭고 덕망 있는 전사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자신의 검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으로 갑옷을 몸에 맞춰보는 것은 멋진 기능이 하나도 없는 중세시대 아이언맨 슈트를 입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익숙해질 거라고들 말하지만 작은 마을 사람들을 온몸에 묶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에 익숙해진다는 게 가능할까요? 앉는 것조차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 중 하나가 되어버리고 서 있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올림픽 종목이 되어버립니다. 갑옷 제작자는 당신의 독특한 체형에 대해 계속 중얼거리고 있어요. 고마운 일이죠. 정말로요. 첫 번째 실전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훈련과 연습했던 우아한 동작들이 기본적으로 조직화된 혼란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머릿속으로 그렸던 우아한 결투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실제로는 날카로운 무기들이 난무하는 난장판에 더 가깝습니다. 정교하게 세운 전투 전략은 곧 어느 정도 체면을 유지하면서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로 바뀌게 되는데 둘 다 동시에 해내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복잡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드라마와 비슷하지만 칼이 더 많이 등장하는 가문 정치를 헤쳐나가야 하거든요. 모든 공식 모임은 잠재적인 모욕으로 가득한 지뢰밭과 같습니다. 차를 잘못 마시면 정치적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잘못된 각도로 인사를 하면 또 다른 위기가 닥치며 잘못된 자리에 앉으면 믿기 어렵겠지만 또 하나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진짜 적은 라이벌 가문이 아니라 적절한 예의범절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엔 결혼 문제도 등장합니다. 미리 정해진 결과로 인해 미래의 아내는 이웃 가문 무사의 딸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그녀가 나기나타 무술에 뛰어나다는 점이고 나쁜 소식은 그녀가 나기나타를 정말 잘 다룬다는 점입니다. 함께하는 첫 저녁 식사는 로맨스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당신을 제압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시간에 가까웠어요. 당신이 정중한 식사 예절을 보여주기로 결정하는 동안 말이죠. 갑작스럽게 20명의 사무라이들을 지휘하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마치 완벽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당신의 전투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신감 있는 척하면서 내심으로는 완전히 당황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효과가 있었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전술의 천재라고 여기고 있어요. 사무라이 스타일로 성공할 때까지 가짜로 연기하는 거죠. 리더가 되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은 이제 당신이 실수를 할 때 당신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명예가 걸린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한 전투에서
당신의 말이 나비 한 마리에 놀라서 완벽한 대형을 완전한 혼돈 상태로 만들어버렸지만 적들이 당신의 특이한 전술에 너무 혼란스러워해서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가끔씩은 실패하는 것 자체가 합법적인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가 새로운 전장이 되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적어도 실제 전투에서는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의식보다는 군대와 맞서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의회 회의실에서는 완벽하게 우려낸 녹차를 마시면서 미소 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몰락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당신의 아내는 나기나타보다 이런 게임에서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술 연습이 언어적 싸움으로도 잘 적용되는 것 같더군요. 그 다음에는 차세대를 훈련시키는 즐거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던 지혜로운 속담들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즉석에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구부러지는 대나무는 구부러지지 않는 대나무보다 더 잘 구부러진다 같은 말을 하면서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원한을 품은 닌자처럼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해요. 전설적인 검을 휘두를 때 이제는 관절 통증이 따라옵니다. 젊은 전사들이 여전히 도전장을 내밀지만 이제는 힘 대신 경험으로 승리하거나 전략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이기고 있어요. 새로운 세대의 사무라이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강하게 공격하며 어떻게든 당신보다도 더 많은 예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훈련 모습을 지켜보면서 날카로운 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열정적인 젊은 전사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허리 통증도 전투를 통해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고 유능한 전사가 결투를 신청해 왔어요. 훌륭하군요. 아마 새벽부터 연습을 해왔을 거고 당신은 발가락을 간신히 움직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빠른 검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화려한 발동작을 보여주고 있을 때 당신은 단 한 번의 적절한 움직임으로 경기를 끝내버리죠. 그의 얼굴 표정은 정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워요. 그가 가장 신비로운 스승의 미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대나무와 지혜에 대해 뭔가 심오한 말을 해주세요. 이제 귀찮을 정도로 철학적일 권리를 얻었거든요. 마지막 전투는 전설적인 전사나 무시무시한 군대와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아침 의회 모임에서 모든 사람의 할아버지에 대한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전쟁을 막는 일이에요. 가장 큰 승리는 검을 뽑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칼집에 넣어두어야 하는지 아는 것과 수년간 수집해온 협박할 만한 다도 실수들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운 정원에서 어느 날 아침 무릎 위에 검을 올려놓고 마침내 어린 시절 완벽한 좌선 자세를 완성한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명예나 전투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위대한 사무라이가 되는 비밀은 검술을 완전히 익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들이 실제로는 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는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